보정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정을 했을 때는 이 레이어에 바로 보정을 하는 거라서 뭔가 수정하고 싶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수정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었고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오늘도 많이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레이어즈 패널. 레이어즈 패널의 하단 쪽에 보시면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F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사진기 모양의 버튼, 그거는 이제 마스크라는 건데, 마스크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거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클릭했을 때 아까 보셨던 보정이 그대로 다 있죠. 여기서 내가 어떤 보정을 해줄 것이냐, 저 일단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따뜻한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해가지고 포토 필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포토 필터. 포토 필터를 눌러볼까요? 포토 필터. 포토 필터는 말 그대로 어떤 색상 렌즈를 끼고서 이미지를 바라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필터 클릭했을 때 워밍 필터, 뭐 클릭 필터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완성된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밍 필터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직접 선택해서 주시는 게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 부분을 찍으셔가지고 굉장히 밝은 옐로우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개나리 색깔 거의 그런 컬러로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고, 덴시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얼마나 더 강도를 많이 줄 것이냐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서요, 굉장히 밝은 옐로우 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중간을 보지 마시고요. 중간을 보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 중간에 보정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 이 부분, 가장자리 부분만 보면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옐로우 톤으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건 왠지 좀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밝기를 좀 밝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는 밝기하고 관련된 보정을 좀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우리 밝기하고 관련된 보정이 레벨도 있고 커브도 있고 익스포저도 있고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커브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커브. 자, 커브를 눌러주면 말 그대로 그래프가 나타나면서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수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거, 이거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밝기를 표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표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두운 색, 이쪽 부분이 밝은 색,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은 이 정도, 중간 밝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색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웬만하면은 너무 어두운 색하고 너무 밝은 색보다는 중간 톤을 전체적으로 밝게 하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해주려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Y축이 밝기가 되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흰색 밝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밝게 주려면은 중간을 살짝 올려가지고 밝게. 그때 사람이 너무 밝아지는데요. 사람 보시면 안 되고, 네, 바깥쪽 부분만 보셔야 돼요. 일단 이런 부분. 어차피 사람은 보정을 뺄 겁니다. 전체적으로 밝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밝게 줬는데 톤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줬던 포토 필터를 다시 수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포토 필터를 수정을 하시려면은 지금 레이어즈 패널에 보시면 커브라고 하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도 만들어져 있고, 포토 필터라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앞에 동그라미 모양, 그 모양 썸네일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보정값 아까 준 거를 또 수정을 또
중간중간 하면서 컬러를 좀 변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비슷한 수치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밝기도 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수정하고요. 그럼 계속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사람은 보지 마시고 배경 쪽 바깥쪽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좀 비슷한 스타일 정도로 고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좀 사람한테는 이제 고정을 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흰색 종이 요거가 마스크라는 건데, 마스크는 제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채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도를 또 조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채도도 좀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휴 세츄레이션, 거기에는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 번 더 줘볼까요? 휴 세츄레이션, 그래서 채도 세츄레이션을 좀 낮춰주면 채도가 떨어지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장점은 내가 아까 줬던 보정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 보면서 값을 세 가지를 왔다 갔다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정을 줬다면은 이제 보정값이 중간에는 보정이 안 들어가게 사람은 보정을 빼볼 건데, 여기 마스크 흰색 마스크를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보정을 줄 때 우리가 흰색 부분이 이제 보정을 100%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를 검은색으로 바꾸면은 보정이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마스크, 저걸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라고 불러요. 레이어에 달려있는 마스크다.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라고 부르는데, 레이어 마스크의 밝기가 흰색이면 보정이 100%, 검은색이면 보정이 0%, 그러면 회색이면 보정이 몇 퍼센트 먹을까요? 50% 정도 먹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스크의 밝기에 따라서 보정의 수치가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걸 만약에 보정을 내가 다시 안 준 것처럼 되돌리고 싶으면 검은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꾸는 거는요, 제가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할 때 보정 중에서 인벌트라고 있었어요.
인버트가 색상 반전,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바꾸는 거. 밝은 거는 어둡게, 어두운 건 밝게 그렇게 바꾸는 거. 단축키 요거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I, 인버트. 그래서 색상 반전입니다. 색상 반전. 그리고 제가 이거하고 같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같이 더 알려드렸던 게 선택 반전이 있었어요. 선택 반전, 걔는 인버스 선택 반전. 근데 얘는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그렇죠. 시프트, I. 요거 두 개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색상을 흰색인 걸 검은색으로 바꾸려면은 컨트롤 I.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그 해당하는 보정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 커브도 컨트롤 I. 보정이 없어졌고, 포토 필터도 컨트롤 I 하면은 그냥 보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바뀌었죠. 제가 왜 갑자기 보정을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바꾸느냐? 중간은 보정이 안 들어가게 검은색으로 칠하고 경계 이 부분은 보정이 100% 들어가게 흰색으로 칠할 건데 여기를 이미 흰색인데 이게 흰색 칠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검은색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쪽만 흰색으로 칠해볼 거예요. 자, 다 검은색으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 점점 안쪽은 검은색, 바깥쪽은 흰색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는 단축키가 G가 되겠어요. 그라디언트. 단축키가 G.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정경색하고 배경색이 흰색, 검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다면 상단의 그라디언트에 흰색, 검은색이 나올 거고요. 왜냐면은 이 그라디언트의 첫 번째 옵션이 포어그라운드 또 백그라운드거든요. 정경색과 배경색을 사용하는 프리셋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다른 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흰색, 검은색이 아니다. 그럴 땐 얘를 콕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세 번째 메뉴가 또 흰색, 검은색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케이를 한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시작하는 색깔이에요. 흰색,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검은색, 끝나는 색깔. 우리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무슨 색이어야 된다고요? 여기가 보정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검은색. 이쪽으로 갈수록 흰색이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검은색이어야 되거든요. 왼쪽이. 그래서 여기 리버스를 체크하면 이렇게 반대로 할게요. 리버스로 왼쪽이 검은색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는데 그라디언트도 종류가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얼 그라디언트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방사형, 원형으로 그라디언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니어는 이게 선형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두 번째 방사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클릭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커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포토 필터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마스크가 안쪽은 검은색, 바깥쪽은 흰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보정이 안 들어가고요. 경계 부분에만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덮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주셔도 됩니다. 드래그를 할 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할 때 여기에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보정이 한 여기 정도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정도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실제로 마스크를 화면에서 보면서 이렇게 주시고 싶으시면은요. 이 마스크를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은 직접 보면서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다시 나오고 싶으면 다시 Alt를 누르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Alt를 누르면서 이 마스크를 클릭하면은 직접 화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주실 수 있고 Alt를 누르면서 마스크를 클릭하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줬더니 사람한테 보정이 안 들어가고 경계 부분에만 보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준 다음에도 뭔가 수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수치는 또 수정하시면 돼요. 그죠? 예, 언제든지 또 앞에 있는 동그란 그 아이콘 선택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장점이죠. 내가 뭔가 수치를 줬는데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계속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 때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수정하실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레이어에 직접 보정을 주는 게 아니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아래에 있으면 그 보정이 먹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밑에 있으면 보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약에 제가 위로 올려버리면 보정이 안 먹는 거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밑에 있어야지 보정이 먹는 거죠.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스크의 밝기에 따라서 보정의 수치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보세요. 제가 잠깐 도형을 잠깐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하트를 제가 하나를 파란색으로 하나를 그려볼게요. 하트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얘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밑으로 내리면 얘한테도 지금 보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얘한테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정이 들어가고 있죠. 이쪽은 보정이 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쪽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좀 옮겼는데 근데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보정을 나는 하트한테만 주고 싶어요. 근데 이 배경이 지금 같이 보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하트한테만 보정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하고 내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하고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여기죠. 여기서 Alt를 누르면서 Alt를 누르면 뭔가 화살표가 떠요. 클릭하면은 보정이 얘한테만 하트한테만 들어가요. 커버도 마찬가지. Alt를 누르면서 하트한테만 보정이. 휴 세츄레이션도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얘한테만. 지금 이 밑에 배경한테는 보정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밑에 있으면 보정이 먹긴 하는데 나는 내 바로 밑에 있는 애한테만 보정을 주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르면서 레이어 사이에서 클릭하시면 되고 다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특징까지 해서 세 가지 특징.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늘색 부분 해볼게요. 하늘색 부분. 자, 하늘색은 뭔가 휴 세츄레이션으로 휴를 바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휴 세츄레이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 가장 상단에 휴 세츄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있고 휴를 돌렸을 때는 이 각각의 색깔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돌리는 각도만큼 휴는 360도 안에서 돌아가는데 제가 돌리는 각도만큼 각각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도수에서 계속 색깔이 다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단색으로 주려면 우리가 어디에 체크를 했었어요? 단색. 한 가지 색으로 바꿔주려면 중요한 옵션이 컬러라이즈였죠? 컬러라이즈는 색깔을 입히다. 한 가지 색깔을 입히겠다. 컬러라이즈 체크해주면 한 가지 색깔로 단색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라이즈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때 할아버지 선색깔 바꿨던 거 기억나시나요? 색깔이 아예 없을 때 검은색, 흰색 이런 애들도 색깔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컬러라이즈를 체크해서 우리가 색깔을 입혀줄 수가 있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휴를 하늘색이 되게 바꿔주는 거죠. 채도도 뭐 조절하셔도 되고요. 더 선명하게 밝기를 또 조절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늘색으로 원하는 하늘색으로 바꿔주는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작업을 해서 지금 전체에 또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 다 보정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딱 여기 원형 요 안에서만 보정이 먹고 싶은 거죠. 그러면 또 뭐를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또 활용을 해서 내가 보정을 주고 싶은 이 동그라미 안쪽은 무슨 색이요? 보정이 100% 먹고 싶으니까 흰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미 다 흰색이죠? 다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요, 원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무브 툴 바로 밑에 보시면 마크 툴 해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선택 툴과 관련된 툴들, 오늘 또 다시 이제 쭉 할 거긴 하지만, 잠깐 사용해 볼게요. 자, 마크 툴을 꾹 누르시면,
사각형 마크 툴 말고 두 번째 엘리프티컬 마크 툴 해서 원형 마크 툴이 선택이 됩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왼쪽 상단에서부터. 근데 센터에서부터 드래그해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 가로 세로가 자꾸 이렇게 막 비율이 움직이면은 안 이쁘거든요. 타원형이 되면 별로 안 이뻐요. 정원이 이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또 Shift를 누르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클릭을 중간을 센터를 클릭하고 Alt Shift를 동시에 누르면서 드래그하면은 센터에서부터 커지는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인 정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안쪽이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깜빡깜빡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이쪽은 흰색이고 반대쪽은 검은색, 반대쪽은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이미 둘 다 흰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선택 영역을 반대로 바꿔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서 반대쪽을 검은색으로 채우면 되겠죠. 그죠? 아까 제가 인벌트하고 같이 설명드렸던 인버스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거.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주면은 가장자리가 같이 깜빡거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선택된 거냐면 여기가 선택된 거죠. 여기가요. 자, 그렇게 반대쪽을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채워줄 건데, 자, 우리 검은색으로 채우실 때 일단은 디폴트 컬러는 전경색이 흰색, 배경색이 검은색인 거를 디폴트 컬러라고 하고 D를 누르면은 디폴트 컬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혹시 색깔이 다른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은 D를 누르면 앞에 나와 있는 색깔이 흰색, 뒤에 색깔이 배경색이 검은색.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정경색으로 채우는 단축키하고 변경색으로 채우기, 그 다음에 배경색으로 채우기 단축키 알려드렸었죠? 정경색으로 채우는 거는 아들, 단축키는 Alt, Delete. 배경색으로 채우는 건 큰아들, 컨트롤, 딜리트. 네, 컨트롤 딜리트, Alt 딜리트하고 컨트롤 딜리트예요. 지금은 배경색으로 채워야 되니까 컨트롤 딜리트를 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검은색으로 원하는 영역이 채워지면서 안쪽에 동그라미 안쪽만 이제 보정이 들어갔고요. 반대쪽은 다시 보정이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을 했다 그러면은 선택 영역을 마지막으로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거는 디셀렉트 기능이고, 디셀렉트는 컨트롤 D.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좀 수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수정하시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네, 또 뭐 채도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가 최대의 장점입니다. 네, 그렇게 완성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보정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예제라서 제가 쭉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몇 시간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어서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다 거의 그러실 텐데, 오늘 또 보정을 또 계속 할 거예요. 오늘도 보정을 계속 할 거고요.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건 보정이기 때문에 보정 지난번에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계속 활용하는 걸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컨택트라고 관련된 기능들을 쭉 다 한꺼번에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했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도 또 계속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좀 그냥 계속 따라 하시면은 차근차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W 해가지고 닫겠습니다. 네, 모두 닫기가 컨트롤 알트 W. 저장은 안 하겠다. N, NO. 네, 저장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 이제
다양한 선택 툴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요. 일단은 1번의 창문 완성이에요. 창문 완성. 그거를 드래그해서 열어주시고요. 저거 작업할 소스가 있어야 되겠죠? 작업할 소스는 소스 폴더에 창문 소스가 있습니다. 창문 소스를 찾아보세요. 밑에 쪽에 있네요. 창문 소스. 이거 이미지가 안 보이시고 이렇게 이름으로만 보이시는 분들은 이게 보기를 하시면은요. 보기를 하시면은 아이콘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문을 근데 여기 이거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여기 안에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면은요 이게 파일을 오픈하는 게 아니고 파일을 문서 안으로 가져오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안으로 가져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열어주셔야 돼요. 따로 열어주실 때는 여기 상단으로 여기 컨트롤 패널 이쪽으로 플러스 표시가 뜰 거예요. 그때 띄워주세요. 그리고 윈도우에 어레인지를 투어 버티컬로 해서 완성된 거는 저는 왼쪽에 놓을 거고요. 작업할 건 오른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왼쪽에 완성된 걸 놓고 작업을 하죠. 자, 이거 윈도우에 어레인지를 투어 버티컬로 놓고 수직으로 두 개를 배치해서 비교를 하면서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미지 드렸을 때 내가 작업할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건 색깔 흰색이에요. 텍스트 컬러가요.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약간 회색이고요. 내가 작업할 창문 JPG가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레이어 패널 띄워놓고 작업하셔야 되죠. 레이어 패널에서 내가 작업할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꼭 항상 확인하면서 작업하셔야 되고 그리고 작업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쵸? 컨트롤 J 백그라운드 눈뜨기는 여러분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네, 무조건. 이거는 기본 순서입니다. 포토샵에서 작업하실 때 항상 해야 되는 기본 순서. 그리고 무브 툴 V가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돼요. 무브 툴 V. 다른 툴을 막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또 이제 나 이거 선택하고 싶은데 막 툴이 막 아까 썼던 툴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작업을 시작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본에는 창문이 하나만 있는데 완성된 거에는 창문이 두 개가 있죠. 원본에 있는 창문을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180도 회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선택 툴을 쭉 모아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툴이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은 무브 툴이니까 제일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툴이 선택 툴이라서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원형 마크 툴 썼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마크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뭔가 라쏘 툴이라고 있는데 올가미 툴 그것도 선택 툴이고 그 밑에 뭔가 분 모양의 퀵 셀렉션 툴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선택 툴이고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선택 툴이에요.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여기 셀렉트라는 메뉴 있죠? 선택. 여기 있는 것도 다 전부 선택 툴입니다. 선택하고 관련된 툴들 다 모아서 오늘은 한꺼번에 좀 볼 겁니다. 자, 간단하니까 이거 하나만 해보고 좀 쉴게요. 자, 마크 툴 외워주세요. 마크 툴 M 단축키 M을 외워주세요. 사각형으로 선택하는 마크 툴도 M이고 원형으로 선택하는 마크 툴도 M이에요. 이게 꾹 눌러보시면 둘 다 M이죠. 둘 다 M. 네. 그래서 둘 다 M이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Shift를 누르면서 M. Shift를 누르면서 M을 누르면 두 개에서 계속 바뀌어요. Shift예요. Shift. 그래서 사각형 마크 툴이 지금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을 복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왼쪽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깜빡깜빡 하면은 거기 안에가 선택이 된 거예요. 안쪽이. 그래서 우리 너무 쉬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 복사하는 건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C죠. 그리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죠. 컨트롤 V. 하면은 레이어에 새로운 레이어에 그 영역만 적당히 붙여넣기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걔를 이동하고 싶어요. 무브 툴 단축키 V. V 선택해서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원하는 쪽으로 이동하시려면 V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완성된 거에는 방향이 반대로 지금은 회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좀 뭔가 변형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컨트롤 T 이게 어디 있냐면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 편집하겠다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프리 트랜스폼 그래서 컨트롤 T 왜 트랜스포머 영화 있잖아요. 막 변신하죠. 얘도 변신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T 하면은 뭔가 모양이 이게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걸 우리는 바운딩 박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드래그 했을 때 모서리 부분을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가로가 막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아니면 위에 있는 거 가로에 있는 거를 드래그하면 세로가 막 조절이 되고 꼭지점을 드래그하면은 가로 세로가 동시에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미지를요 중요한 게요 가로 세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비율을 막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Shift를 눌러주셔야 돼요. Shift 가로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그리고 줄이는 거는 괜찮은데 웬만하면 늘리시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해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은 어떻게 시키느냐? 마우스를 이쪽에 갖다 두면은요 꼭지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뜨는 게 바로 회전입니다. 회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회전돼요. 근데 이것도 Shift를 누르면서 회전하면은 15도씩 딱딱딱 끊어서 회전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180도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Shift를 누르면서 180도를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다 완성했다 그러면은 엔터를 꽉 눌러버리시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선택 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각형 마크 툴 단축키 M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하면 되는 컨트롤 V. 한번 까먹으면 안 되지. 이거를